한국항공우주 2023년도 상반기 실적을 스룹풋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까지의 매출액을 예측하는데 손익분기점까지의 예측을 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0.7% 감소했고요. 영업손실 843억 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스룹풋 영업 손실이 되겠습니다. 원가회계상으로는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0.9 회전으로 매우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상반기 중에 약 1조 3천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0.7% 감소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계약자산 포함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인데요. 24.7% 크게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하지 않았는데 재고는 크게 늘어서 지금 아직 출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로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매출원가가 3.8% 증가해서 매출 총이익 줄어들었고 판매관리비를 5.8% 줄였습니다만은 영업이익은 325억 원으로서 전년 상반기보다 58.6%가 감소한 것으로 결산을 했습니다. 그러면 스룹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서 매출 재료비는 6,446억 원으로서 4.6%가 증가했습니다. 매출은 감소했는데 매출 재료비는 증가했다. 이것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라고 쉽게 우리는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스룹풋 회계의 장점이 우리가 분석을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추가로 말씀드리겠어요. 스룹풋 금액 줄어들었고 스룹풋율 마진율이라고 볼 수 있는데 2.5% 하락했습니다. 운영비용이 14.2%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 1 이하로 떨어졌고요. 영업손실 843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90.8%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는 무려 1167억 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국항공우주의 샘플이 원가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나 스룹풋 회계상으로는 영업손실임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대립이 됩니다. 제공품의 증가가 핵심 원인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다음 장에 그 내역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 제품과 제공품인데요. 2,779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품은 감소했습니다만은 제품이 있다는 얘기는 100% 수주 생산업체는 아니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고요. 제공품이 무려 2,800억이나 6개월간 증가를 했습니다. 전투기 만드는 기업이니까 뭔가 꼭 전투기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항공사에서 주문이 들어온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지금 제공 중에 있는 물건이 2,800억이나 지금 있다. 공정 중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리고 계약자산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179억 원이. 일반적으로 그 수주 조선사에 보면은 재고자산보다 계약자산의 금액이 거의 크게 금액이 큰 경우가 있는데 카이의 경우는 그 계약자산 금액이 좀 적게 지금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제가 정리한 글을 읽어 보면은 수주 산업이지만 계약자산 미청구 공사 성격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KIFRS 1115가 발효 시점에서는 한 몇 년 전 되죠. 계약자산의 크기가 WCAI보다 많았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그렇습니다. 이는 계약자산의 잔액평가로 손익을 조정
또는 조작했던 관행에서 조금 뭔가 각성을 하고 재고자산 평가로 다시 환원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공품이 부풀려져 있다는 직관을 저는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부채 크기와 바란스가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수주잔액에 대한 공시를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공품이 많다 그러면은 수주잔액이 지금 많다 하는 것도 같이 동시에 밝혀줘야 되는데 계약부채는 2조 원대나 있거든요. 그런데 앞서 그 계약자산을 재고자산 명세 하단에 기록을 했습니다만은 한 뭐 10분의 1 정도 수준뿐이 안 되죠.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원래 계약자산으로 집계했던 것들을 제공품으로 넘긴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제공품으로 넘겼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면은 제공품이 오히려 그 정답일 수는 있는데 다만 계약자산의 증가는 아직 청구하지 않은 것을 매출로 인식하는 방법이고 제공품의 증가는 매출은 변동 없이 영업이익만 증가시키는 방법이 크게 다른 점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공 매출을 더 올리진 않겠다. 실제 청구한 매출액만 매출로 인식을 하겠다 하는 것은 바람직한 생각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적자가 나니까 제공품을 늘린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겠냐 하는 게 제 분석 견해입니다. 제공품이 지금 열심히 뭐 전투기를 만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또 그렇게 항변이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원가 회계는 재고의 증가는 이익의 증가이기 때문에 그 산식을 알고 있는 그 손익 담당은 제공품을 뭔가 평가액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을 MC와 오히려 디커플링을 해서 분석을 하면은 MC 매출원가 재료비는 9.3% 감소했고요. 운영비용은 14.2%가 증가했습니다. 이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게 가공비가 되겠는데 금액은 17.8% 증가했습니다만은 총 제조비용에 대해서는 0.4% 그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재료 비율이 0.4% 증가했다는 얘기는 1차에서는 그 차이가 좀 크게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좀 총 제조 비용에 대한 비율이기 때문에 뭐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이것으로 보더라도 원재료 가격은 크게 상승했을 것이더라고 우리는 또 2차적으로도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손익계산서에서 원재료 가격이 크게 오른 모양이다. 그 다음에 비성분에서 총 제조비용에 대한 비율을 가지고도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우리는 공통적인 인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검증을 제가 매우 중시를 하는데요. 이 회계 투명 제조업에서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하나만 보더라도 충분히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재고자산의 그 선택과 집중을 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원가 회계와 스루풋 회계의 근본적인 차이가 재고자산의 가공비를 배부하느냐 안 하느냐의 핵심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PQ 총 제조비용의 차이가 342억 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생산 재료비의 그 차이액도 342억 원하고 동일한 금액입니다. 그 생산 재료비가 집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리고 2단계로서 그 총 제조 비용이 일반적으로는 위에 거하고 일치해야 되는데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그 비성분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요건 회사가 제시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163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비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뭐 전체 그 재고자산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 이 보고서
그 BWCA에게 증감액을 가감해 주면은 일반적으로 일치를 해야 되는데 갭2로 차이가 계속 납니다. 뭔가 특별 원인이 있을 텐데요. 제 수준으로는 또 공시된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도 그 갭이 무엇인지는 추적할 단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2단계를 매우 제가 중시하는데 카이를 분석한 이래로 한 번도 클리어하게 갭이 검증된 사례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좀 답답한 입장인데요. 이 까놓고 얘기해서 은퇴를 한 입장에서 이런 기업을 감사를 하고 싶은 욕망은 굴뚝 같습니다만은 붙여주겠습니까? 자격 미달로 안 붙여줄 것 같아요. 조직에 있을 때는 제가 있는 조직에서는 감사도 해 봤습니다만은, 그래서 현금 흐름표가 또 중요하죠. 보통 현금 흐름표 기준으로는 공인회계법인들이 검증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앞서 1, 2단계 같은 것은 착상이 나올 수가 없겠죠. 1, 2단계는 스루포트 회계를 알아야만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을 검증을 해보면은, 현금식으로 얘기를 해보면은 현금이 2,881억 원이 나갔으면은 재고가 2,881억 원만 증가하면 되는데 2,900억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갭이 19억 원의 차이가 있는데 그 갭이 마이너스 19억 원이면 뭐냐 그러면 환입을 잡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치는 합니다. 현금 흐름표는 일치를 시켜서 결산을 하니까 패스가 되겠죠. 하지만 1, 2단계에서 안 맞아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규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회계법인이 그런 것까지 착상을 낼 수 있는 수준은 안 될 거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리고요. 또한 계약자산의 증감액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주산업에서 일치하는 기업을 찾아본 것은 현대중공업이 아직까지는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일치한다면은 여기 일치하지 않는 금액들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손상각이라고 의미를 부여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손상각 금액이 매출 채권 이런 거에도 대손상각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분리가 되어서 있는 것도 아니라서 파악하기도 어렵고, 이 차이액들이 나름대로 큰 금액이죠. 95억 원, 72억 원. 그래서 계약자산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봤을 때 이 한국항공우주의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은 솔직히 좀 불투명한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또 그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이 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할 사람이 있습니다. 카이 출신하고 교류하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발 좀 그만 건드려, 그렇게 얘기를 사적으로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계속 건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2,540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1.3% 감소했어요. 매출도 감소했고, 그리고 직원 수가 51명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연간 연봉은 9,990만 원, 1억 원대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년 상반기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2.3% 하락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임금 인상이 없다,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외주비가 19.8% 근데 증가를 했어요. 매출이 감소했는데 생산 제공품이 늘었으니까 외주 준 것도 늘었지 않았겠느냐, 또 이렇게 이제 연관해서 인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기술 개발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기술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기술 투자를 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고요. 기술 투자한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R&D 비용이 계속 투자가 된다는 것은 한국 이 항공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CEO를 보면은 전년도에 안현호 씨라고 1957년생이신데
지식경제부 제1차관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낙하산식으로 그 내려온다는 거죠. 요게 이제 이분이 이제 그 문정부 때 그 이 임명이 돼서 온 사람이라면은, 이번에 그 온 사람도 외부 인사이긴 합니다만은 강구영 씨라고 1959년생이네요. 2살 어린 사람이 왔는데, 합참 군수지원본부장 출신입니다. 다른 여러 그 경력도 있지만은 물류 병참을 해봤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알 수 있는 사람일 텐데, 좀 기대를 좀 해보게 됩니다. 연말까지 어떻게 회계 투명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지 좀 매우 궁금합니다만은, 워커 출신들이 뭐 알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좀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요, 그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입니다. 0.43회전이 감소했고, 또 수르픈율도 그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동일 방향이면은 요거 저 오탑니다.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입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매입 가격 상승과 수주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요거를 미리 써놨다가 요거를 다 바꿔야 되는데, 저도 이렇게 그 에라를 냅니다. 하루에 그 한 두세 건을 하다 보면은 또 집중력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어서 읽으면서 이게 발견이 된다는 거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레버리지율은 37.6%로 좀 그 차입금을 좀 갚았습니다.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 3.6%입니다. 5.3%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여기에선 제대로 제가 바꿨네요. 충분조건 논리도구로서 표현해 보면은,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재고 회전율 하락과 수르픈율 하락 순방향이면은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판매 가격 상대적 하락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위산업은 비공개를 하고 있죠. 방위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저도 그거는 동의는 하는데, 못내 조금 불만족이긴 합니다. 구체적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흐름식으로 통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좀 갖게 되는데, 조금 더 그 신뢰도를 올릴 수 있는 공개 데이터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제가 투명성 법정에 선 1,000원짜리 변호사라고 가정을 하고, 한국항공우주를 위해서 변호를 한다면은 가격 확인 말고 재고 회전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수량으로 산출해서 보여주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조립산업인데 과연 그 일반 그 제품처럼 이렇게 그 수량으로 할 수 있을지 여부는 그 실무적으로 현장에 가보지 않고서는 확인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수량으로 카운트 해볼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한 원재료의 매입액과 사용액들을 검증할 수 있게 재고 흐름 데이터로 아래와 같은 양식으로 원재료의 입고 금액이 얼마고 출고 금액이 얼마고, 이런 거를 좀 알려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좀 자꾸 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요런 양식은 솔직히 그 기업 내에서 실질적으로는 재고 수불부라고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양식이 꼭 이렇게는 안 돼 있더라도 뭐 이런 그 평가손실 환입 폐기액도 그 반영하는 칸이 날짜별로 그 마감할 때 있을 거고, 타개정 대체액도 그 출고란에 뭔가 표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를 실무를 하면서 제가 또 양식도 만들었던 경험도 있고,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저희 그 젊었을 때 일했을 때는 이게 전산화가 아니고 다 수기 작업으로 하던 시대고, 주판화를 튀기던 시대인데,
물론 계산기가 그때 있어가지고 계산기로 이제 직원들이 두들겨가지고 수기로 맞춰내고 그러던 시절이었습니다만은, 전산화 과정에서 이런 양식을 가지고 수불별을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전산 그 프로그래머가 별도로 찾아와 가지고 감사의 인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자기가 그 많은 기업의 전산화를 해봤지만은 귀사처럼 이렇게 클리어하게 해주는 데가 처음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그때 이후로 제 그 부하 직원이 저를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옛날부터 데리고 있을 때부터 저를 뭐 제가 좀 교육을 시켜가지고 또 그렇게 해 왔습니다만, 제가 있었던 조직에 지금 공장장까지 진급을 했더라고요. 매우 아주 그 제 자신이 기쁠 정도입니다. 그 물류 출신이 공장장이 됐다는 게, 이 미래 세대는 이 병참 출신들이 뭔가 영업도 알고 그 다음에 그 생산 부분도 좀 알아가지고 중간에서 어떤 그 중재 역할을 하고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전쟁이 일어난다면 병참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는 회사가 발표한 대로 자세한 품목 및 재료 관련 사항은 국방보안 사항 및 영업 기밀 사항으로서 기재를 생략합니다. 자, 인정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투명성을 위해서는 좀 알고 싶다 이 말이에요. 또 방위산업이라는 비호 아래 비공개는 원재료 및 제품 가격 추이로 검증해보는 회계 투명성 입증은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량이라도 접근해보고 싶다 이런 얘기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주 잔액도 비공개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제공품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게 수주가 많아가지고 지금 작업량이 그렇게 많냐 하라고 실사를 해보고 싶은 욕심이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상반기 실적을 가지고 이 원가 회계는 흑자를 냈으니까 한 단순 2배 정도 하면은 한 3조 1천억 원을 하지 않겠냐. PQ 매출원가도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요거는 실제 그 이 재고의 증감을 그 반영을 해 가지고 재고가 25% 증가한다는 거로 봤을 때 계획상으로는 재고를 감안 안 하면은 한 649억 원 남는데 2688억 원이 남는 거로 그렇게 됩니다. 원가 회계는. 그래서 25%를 만약 재고를 줄인다. 제공품을 그 매출의 증가 없이요. 그러니까 생산량을 좀 줄여서 재고를 줄인다면은 적자가 나게 돼 있습니다. 2,961억 원이나. 이것이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란 것을 회계하는 사람들은 모르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재고를 안 줄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 재무회계 쪽에서 생산이나 또 영업 이런 쪽에다가 재고 생산은 계속 하세요. 그래야 된다고 또 그 회의 때 뭐 얘기를 하면은 에, 어떻게 영업과 생산이 엔지니어들이 그 이 생산과 영업에 대해서 전혀 일천한 이 회계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재고들을 늘리는지. 그러니까 실세가 재무회계하는 애들이다.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무회계는 정리하는 부분이지 의사결정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원래 그런 수준 보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보조 역할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재무회계, 삼성도 그렇습니다만은 재무회계 출신들이 사장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요즘은 좀 바뀌긴 바뀌었습니다만은. 자, 사이드로 좀 너무 빠졌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에 대한 그만큼 애정이 있기 때문에 길게 좀 설명을 하게 됩니다. 어, 그러면은 슬프 관점에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 마진율은 똑같다고 보고 슬프율은 그러면은 그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좀 넘어서 그 마이너스 150%로 그 영업이익을 이렇게 그 잡으면은 한 420억 정도 이익이 난다고 했을 때
매출액은 한 3조 원 만들어야 된다는 그 계산을 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가깝게끔 뭘 올릴 거냐 그러면 마진율은 아까 똑같았으니까 재료비만 이 130% 올라가는 거로 추가 생산을 했다 이런 얘기죠. 생산량을 그러면 한 2조 9천억 정도 가격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 9천억에 제한을 했는데 이게 어떤 납품 단가라고 비유를 하면은 한 290만 원에 하자. 그러면은 적자 5만 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적자를 벗어나는 방법은 역시 지금 제공품을 빨리빨리 없애가지고 빨리 단락기 말하자면 생산 공정을 단축해서라도 빨리 만들어 가지고 매출 인식을 추가로 해는 거죠. 그래서 2.2회전 한다면은 무려 회전율이 23.5%, 거의 25%면은 이거는 뭐 경영혁신 정도가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 정도까지 이 재고 회전율을 올리려면은 그러면 매출이 3조 5천억까지 인식을 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영업이익은 2,830억까지 낼 수가 있다. 또 스루풋 회계 기준으로는 290만 원인데 원가 회계 기준으로는 310만 원. 으로 20만 원 스루풋 회계 쪽은 판매 가격을 적게 하는 대신 빨리 추가 물량을 좀 더 추가로 달라 라든가 뭐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겠죠. 딴데 그러니까 주는 것도 우리한테 좀 달라, 빨리 우리가 만들어 줄 테니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영업 전략이 있겠죠. 폴란드에도 뭐 공장을 만들었다고 또 뉴스에는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까지의 그 분석과 예측의 경험으로 봐서는 재고가 크게 증가했잖아요. 이럴 경우는 스루풋상으로는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이익이 감소하고 극명하게 적자로 비교가 됐죠. 그리고 판매액가는 원가 회계보다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 회계는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 완화 기능을 할 수 있다 라고 저는 감히 소개를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주가는 뭐 작년 8월 달에 최고가 63,000원까지 올랐는데 연말에 대폭 10월 달에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회복했다가 다시 내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요거는 한국항공우주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건데요. FA50 폴란드 국민 환호석 유럽 하늘 첫 비행 국산 항공기 새 역사 쓰다. 폴란드 국군의 날이 15일이었던 거예요. 9월 15일인가? 아닌데. FA550 2대 바르샤바 상공 비행 성공. 현지 매체 폴란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왔고, 카이하고 한국천문연구원이 우주과학 및 탐사 분야의 업무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런 것도 이 카이에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면, 국위 선양을 하려면 포괄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부터 확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진짜 우리나라 미래 항공우주를 위해서 애정 어린 충고라고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